복식 호흡을 하면서 지금. 네, 저도 네, 지금 그 너무 얘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감사하게도 마이크가 준비가 네. 됐네요. 저는 저는 영화도 너무 재미있게 봤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현경 씨가 하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거 말고 다른 것들도 이렇게 막 관심 있어서 많이 하는데 하여튼 그런 행동함에 있어서의 응원을 하고 싶었던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영화 한 편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쉽기도 하고 참 많은 작업과 어려움이 있는 작업인데 뭐가 됐든 이렇게 한 편의 영화를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 영화를 보기 전부터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었고 응원하고 싶었고 사실 영화는 기대 없이 봤는데 너무 또 유쾌하고 재치있고 또 귀여운 영화가 나와서 뿌듯해하면서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예. 네, 이렇게 영화가 좀 처음에 그 김충길 군의 어떤 갑작스러운 고백으로 인해 실제 고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네. 농담 반 진담 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촬영장에서 우리가 뭐라도 하나 찍어보자 해서 카메라를 정말 카메라 감독님 이렇게 세워놓고 무슨 얘기를 해볼까? 그럼 우리 촬영장 뒷담화를 해볼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보자 해서 저는 앉아있고 김충길 형도 왔는데 갑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김충길 배우님이 이제 영화를 실제로 본인이 연출하기도 하고 이제 출연하기도 하는 그런 작품에서 습관성 고백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이 영화에도 삽입되어 있지만 실제로 많은 여성분들에게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들을 많이 찍으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알고 그때 그것처럼 고백을 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막 아니라면서 웃고 그 한 챕터가 끝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찍는다는 거에. 그래서 촬영 감독님이랑 이제 그 김옥희 감독님이랑 이제 충길이랑 그럼 이 다음에는 우리가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불편한 상황을 만들고 그 후에는 혹시 그러면 무건이가 충길이를 좋아하게 된 거 아닐까라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래서 이렇게 상황을 처음에 주고 이제 2부인 영화의 2부에 이제 부산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배우 생활을 하면서 뭔가 생각하는 것들이나 좀 좌절감 혹은 또 이제 좀 쓸쓸한 기억들 이런 것들을 좀 살려서 이런 부산에서의 이야기를 좀 만들어 보려고 좀 써내려간 것들 그것도 사실은 구성만 있었지 대사 자체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찍어보자 해서 이렇게 완성품이 나왔고 사실 저희 그 오정세 배우님이랑은 그 옛날에 작품을 많이 했지만 또 더러버라는 엠넷에 있는 엠넷에서 한 드라마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영화를 찍듯이 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예, 그 드라마도 약간 어떤 상황을 던져주면은 저희들끼리 그 안 씬에서 좀 놀았던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네. 즐겁게 작업을 그쵸. 했던. 네. 그때 이제 많이 좀 재밌었는데 저는 많이 힘드셨는데 저도 재밌었어요. 네. 그래. 다행입니다. 어떻게 이런 식의 또 작업을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또 어떻게 보시나요? 흥미롭고 재미있고 장단점이 있겠지만 배우한테는 조금 자유로움이라는 무기가 있는 어떤 작품인 것 같아서 작업하면 재미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그래요? 네. 너무 바쁘셔가지고 아니 안 바쁜데 연락을 하기가 좀 박정민 씨는 전혀 출연 의사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영화에 맡고 싶은 역할도 없고 너무 불안해서 대사가 없는 것에 대한 어떤 대본이 없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각 배우마다 좀 그런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오정세 씨는 어떤 상황을 주어주면 또 이런 대사나 어떤 이 감정을 좀 더 살려서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큰 역할 말고 약간 조금 작은 역할 그 신의 어떤 그런 거면 즐겁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고 어떤 큰 노래 역할은 또 부담이 또 그 안에서 있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부산 장면도 그렇고 후반부에 나오는 그 배우분들이 다 실제
그 부산에 살고 계시는 뮤지션들 또 실제 그 옷가게 점원이시고 그러신 분들을 정말 우연하게 캐스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기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하실 게 있나요? 혹시 보시고. 네. 저는 그 옷가게 점원분도 배우분이 아니시죠? 네, 아니에요. 저는 제일 이제 기억에 남는 약간 신스틸러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저렇게 연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생각이 들 정도로 저분은 제가 연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도 약간 그렸던 어떤 저 사람은 배우일까 아닐까의 어떤 경계선에서 되게 편안함을 주는 어떤 배우였으면 좋겠다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연기를 하면서 어떤 익숙해지고 어떤 틀 안에서 어떤 연기를 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를 자꾸 벗어 던지려고 노력했던 시기가 있고 계속 그래 오는데, 그 점원분이 약간 그런 톤이었었던 것 같아요. 저분은 연기자일까? 일반 사람일까?에 대해 그 경계에 있는 모호한 기쁨을 주는 캐릭터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화 보면서 되게 반가웠던 게,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현경 씨의 영화를 응원하고 싶어서 열린 마음으로 영화를 접했는데, 전 나오는 줄 몰랐는데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이 나오더라고요. 네, 김일두 씨 제가 너무 좋아해서, 극 중에 이렇게 조그만한 바에서 공연을 하시잖아요. 저도 그런 공간에 찾아가서 음악 듣고 김일두 씨 공연 듣고 했었던 관객이었거든요. 서울에서요? 저는 서울에서 갔었습니다. 예, 그래서 되게 반가웠고, 제가 좋아하고 익숙한 노래들도 나오고 좋아하는 뮤지션이 스크린에 있어서 너무 또 예기치 않은 또 응원을 막 하게 되면서 기쁜 마음으로 봤던 영화였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 점원분 그 옷가게 사장님 역으로 나오신 분은 실제로 옷가게 사장님을 원래 캐스팅을 했었는데, 옷가게 사장님이 대사가 있으면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랬더니 그 점원 중에 이렇게 이걸 잘 하시는 분이 계시다 이래서 연락을 주셔서 그날 섭외를 하셨던 분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연기를 이렇게 이 디렉션을 이제 줬을 때, 상황을 줬을 때 보통 옷가게 이제 처음 점원분들이 이렇게 오디션? 아니 면접 같은 거 볼 때 어떻게 하냐 했더니 본인이 입고 있는 옷 한번 설명해봐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그냥 찍었거든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가지고, 그게 사실은 그 설명을 하면서 끝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설명을 좀 더 길게 잡고 싶어서 또 카메라랑 같이 좀 들어가 보자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즉흥성을 좀 발휘해서 좀 했던 건데, 좀 너무 우연히 좋은 배우분들을 만나게 된 거죠, 제가. 그래서 되게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부산에 있는 그 저한테 무례하게 굴으셨던 분도 그 우현경 씨 했던 분도 사실은 기타 치시는 분인데, 기타리스트세요. 부산에서 활동하시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아무튼 제가 그 좀 무례한 얘기를 해달라, 뭐 나이 아니면 뭐 얼굴 뭐 이런 느낌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본인이 대사를 막 우현경 씨 하면서 길게 이렇게 늘려갖고 써서 오셔서 이렇게 막 대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그런 우연의 연속이었어요. 영화 밖이나 영화 아니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저한테 되게 좀 재밌게 또 즐기면서 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고, 관객 여러분께서도 이제 영화라는 게 참 다양하고 이런 영화도 있고 이제 또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영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선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컸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또 막 배급도 하고 막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통 이제 배우분들 모셔서 이렇게 GB하면 연기 얘기를 좀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기 이 안에서 막 좀 모순된 말을 했지만, 이 영화는 대사가 없는 영화인데
대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저는 어떤 대본이 있으면은 대본을 되게 글의 힘을 믿고 되게 열심히 그거를 보고 또 많이 외워가고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보통 우정세 씨는 이제 캐릭터 접근이나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찍을 때 이제 준비 같은 거 그런 건 어떻게 하세요? 기본적으로 그 대본을 좀 많이 보고 이 안에서 작품이 말하려는 게 뭔지 제 인물이 이 그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많이 고민하는 것 같고 그리고 작품 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사실 저는 어떤 영화나 드라마도 많이 보지만 아까 얘기했던 공연 인디밴드 공연 그러니까 공연장 가서 많이 느끼고 배우고 뭐 이렇게 자극받는 배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일도 씨 공연을 보면서도 그 음악을 들으면서도 저는 김일도 씨 같은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게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기하는 게 아니라 되게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음악이라고 하면 막 높은 음에 무슨 뭐 기술적으로 막 있고 막 이게 좋은 음악이고 가창이라고 생각했었던 저의 생각을 아예 그냥 다 지우게 만들었던 이제 가수셨는데 그냥 되게 자극적이지 않은 어떤 담백한 어떤 말들이 이렇게 툭툭 이렇게 노래를 하시는데 노래가 끝났을 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큰 울림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도 내가 어떤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서 호흡을 어떻게 주고 뭘 해서 뭘 준비해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진심으로 연기를 하고 진심으로 작품을 대하고 해야지 또 표현될 수 있는 어떤 정서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되게 추상적이긴 한데 그런 마음 깨달음을 주게끔 하는 공연들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오정세 씨가 이런 GV 같은 걸 사실은 하는 걸 되게 좀 부담스러워하시고 좀 힘드신데 저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긴장하신 것 같아요. 편해요. 편해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저 관객분들 이제 질문 받으면서 또 같이 좀 얘기를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좀 좋은 질문을 해주신 분에게 이렇게 스티커랑 편지지 세트가 있거든요. 이걸 10분에게 이렇게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좀 보통 이렇게 선물을 가져오는 날은 질문이 이렇게 어떻게 협찬 받았어요? 콤플레이트? 뭐 이런 거 질문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궁금했거나 아니면 감상을 얘기하셔도 좋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쪽 분. 마이크.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장면에서 그 극 중의 류현경 씨는 충길에게 약간의 그 흔들림이라도 있는 상황으로 마무리가 된 건지 아닌 건지 궁금합니다. 그 문소리 선배님이랑 GV 했었는데 선배님이 부산이니까 마음이 좀 열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데 저도 약간 좀 그런 무례한 상황들에 좀 지쳐 있었던 터라 좀 그리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혹시 나에게도 이런 노래를 들려줄 만한 사람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던 중에 춘기를 만나게 됐고 사실 이게 좀 운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되게 의외의 답변처럼 놀라시네요. 운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장면에 또 비하인드도 있는데 원래 제가 적어놨던 거는 사실 그 춘길과 현경이 마주 앉아서 왜 왔냐고 물어본다. 뭐 그냥 왔어라고 서로 대답한다. 나도 그냥 왔어. 서로 아무 그게 없이. 그런데 갑자기 티셔츠가 같은 티셔츠를 입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정말 신기한 게 원래 없었어요. 근데 부산 촬영을 갔는데 실제로 저랑 춘길이랑 잠옷으로 입고 온 거예요. 그 영화에 입고 그게 질감이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김우정 선배님 되게 불쾌해하시는데 아무튼 잠옷으로 입기 너무 좋은 티셔츠라서 둘이 실제로 그걸
입고 와서 "헉, 그러면 우리 이거 나중 마지막에 이 장면에서 같이 입고 온 걸로 해보면 좀 더 운명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 질문 드린 이유가 설마 티셔츠 똑같은 거 입고 온 거 보고 설마 그거 때문에 계속 설마 했는데 설마 했는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뭐 좀 춘길이랑 저랑 이제 마지막 장면 이렇게 걸어오는 것도 사실 이제 뭐 정확하게 뭔가 둘의 뭐 그게 있진 않아도 그래도 뭔가 어떤 좋은 기운 둘의 어떤 앞으로의 길에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네, 찍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저쪽에 질문.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그 마지막에 그 김일두 씨 노래가 약간 주제곡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서 김일두 씨를 이제 캐스팅하게 된 일화라든지 아니면 노래 때문에 캐스팅을 하신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사실 저는 김일두 씨를 몰랐어요. 근데 그 김옥희 감독님이 원래 뮤지션이시고 색소폰을 연주하시는 분인데 저희 그 하나 둘 셋 러브라는 영화를 찍고 이제 그 처음 1부가 됐던 그 배경을 찍고 혹시 둘이 뭔가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어찌 바닷가에서 좀 둘이 이렇게 걸어오는 장면을 찍으면 너무 좋겠다 마지막 엔딩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근데 그게 어디인지를 모르겠다 이랬더니 이제 김옥희 감독님이 그럼 부산 공연을 잡겠다 이래서 실제 부산에 있는 그 공연장의 그 카페 술집 같은 이제 공연할 수 있는 공간에 그걸 잡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날 이런 노래로 이제 뭐 찍을 거다 이래서 그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 이 영화랑 너무 어울리는 거예요. 이 정말 무해한 남자가 여자가 어떤 사람이어도 상관없다 하는 게 뭔가 춘길의 마음 같기도 하고 현경도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게 담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럼 이 영화의 엔딩으로 써도 되겠냐 그랬더니 흔쾌히 또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되게 특이한 게 저희 영화 보면 그 초반에 이하이 씨가 부른 노래도 2번이나 삽입이 되고 김일두님 노래도 이제 또 나왔는데 또 삽입이 돼서 2번이나 삽입이 돼서 많이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보통 영화에서 그렇게 2번이나 음악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게 좀 의외라고 하셨는데 저는 좀 그런 의외성을 좀 깨고 네, 좋아서 그 분위기랑 너무 맞아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저쪽 오정세 씨한테도 좀 질문 좀 해주시면 지금 너무 좋습니다. 저도 관객으로서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고 싶어서 저 그 연기적인 측면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약간 상황 중심으로 제시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본이 주어진 건지 조금 궁금했어요. 그 초반 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갑자기 찍게 되고 갑자기 김춘길의 고백이 이제 들어와서 이 다음에 어떻게 찍을까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뒤에는 우리가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은 촬영 감독님 여기 계시고 여기 그 사람들 모여 있는데 춘길이가 들어가서 얘기를 나눠보자. 그러면 이제 춘길이가 전에는 계속 그 여성들한테 고백을 했던 그런 일화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삼아서 막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원래는 제가 거 안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좀 가기가 좀 이상해서 너 나와봐 이렇게 해서 불러서 약간 좀 생각한 것보다 좀 의외성들이 좀 계속 나오고 그런 식으로 찍었는데 부산 같은 장면들은 이제 제가 좀 글을 써가지고 대사가 없이 그냥 이런 류의 대사를 한다. 이런 불편한 상황이 생긴다. 이런 정도만 써놓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니까 너무 다 잘 하시길래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시길래 나중에 이제 쥐비를 하면서 같이 이제 그
그 춘길이한테 고백한 남자분한테 무건 씨한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잘했냐 했더니 영화로 나올지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화로 그러니까 부담감이 아예 없이 정말 그냥 이렇게 한번 해봐 이러니까 정말 그 감정을 순간적으로 자기가 춘기를 진짜 좋아하는 감정으로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무건 씨가 지금 10년 넘게 연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사람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해야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좀 뭔가 어떤 형식적인 어떤 틀에 갇혀서 무언가를 막 해야 되는 거랑 또 진짜 이거 그냥 찍는 거다 이렇게 했을 때 또 좋은 게 생성이 되나? 근데 사실 이 영화의 특성상 그게 더 좋아 보였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그 배우님들의 대사 처리가 약간 보편적인 영화 드라마랑 다르게 되게 현실감 있게 막 말도 더듬으면서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건 의도한 게 아니신 거예요? 의도한 거라기보다 좀 자연스러운 상황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도를 한 건데 그걸 이제 좀 뭐 깊이 있게 들어가서 좀 이거 말을 좀 더듬어 주세요. 내지는 뭐 자연스럽게 이거를 좀 다른 이렇게 뭐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냥 조금 편안한 상태에서 계속 촬영을 연출을 했다기보다 그런 상황을 좀 유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좀 자연스럽게 하려고 많이 좀 그런 분위기에서 실제 제 모습에 많이 맞는 부분이 투영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유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게 사실성이 있어서 인상 깊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스티커 편지지 세트는 이제 3분 드리고 되었고요. 7분 남았네요. 네. 여기 제일 먼저 손 들어주세요. 오정세 씨한테도 주려면 오정세 배우님이 네. 거미집 때 김지훈 감독님하고 라디오 나오셔가지고 영감을 얻기 위해서 가수들의 자연스러운 그런 걸로 위해서 콘서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콘서트 보는 게 취미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추천곡으로 김일도 씨, 복순 씨 해가지고 김일두 노래를 그래가지고 추천해요. 한동안 많이 듣다가 여기 이 영화 보고 그것도 그래서 요즘 또 많이 듣는데 음악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오정세 픽으로 추천 가수나 추천곡 그리고 이영경 배우님한테 질문은 배우만 하시다가 요즘은 사장님도 하시고 또 감독도 하시고 배우도 하시고 행복하실 것 같은데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것 같고 영감도 얻을 일도 많잖아요. 오정세 배우님 콘서트처럼 이영경 배우님의 취미나 그런 걸 타파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 어떤 거요? 마지막 스트레스 해소나 스트레스에서 영감을 얻기 위해서 하시는 행동이나 그런 일들이 뭐가 있는지 저는 진짜 너무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영화 보는 게 제일 좀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는 것 같고 봤던 영화 또 보고 최근에 이제 고백하지 마 좀 보면서 많이 제가 많이 하는 것 같고 저는 볼 때마다 좀 재밌는 게 이게 좀 저는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다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이 영화를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의외의 장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게 느껴져서 요즘에는 좀 고백하지 마를 보면서 좀 힐링을 하고 있고 스트레스 같은 거는 좀 덜 받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라서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 편이라서 좀 근데 받긴 받죠. 일이 너무 많아요.
일이 너무 많고 한데 뭐 재밌게 또 이렇게 집이나 관객 여러분들 만나서 이제 이런 얘기도 듣고 이제 대화하면서 좀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뭐였지? 오정세님 오정세 추천. 배우님 추천 또. 김일두 씨 노래 중에는 문제 없어요도 좋은데 제목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노래도 있고 복순 씨라는 노래도 있고 나는 나를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다 듣고 있습니다. 아 듣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그 멜로디도 단조롭고 가사도 단조로운데 노래가 끝났을 때는 이렇게 가슴을 꾹 울리거나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어떤 음악이었었고 저한테는 김일두 씨 말고는 민기뉴 씨의 노래도 좋고 김필선 씨의 노래도 좋고 이렇게 깊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노래를 즐겨 듣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빠가 이제 좀 여기, 예.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유영경 감독님께 한 질문 그리고 오정세 배우님께 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유영경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요즘 제가 영화에 관심을 가져서 보다 보니까 되게 연기를 하시다가 연출에도 관심이 생기셔서 도전하시는 배우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시면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 사실 그 배우들이 이제 배우로서만 영화를 만들어 나갈 때는 이렇게 연기를 하시면서 그때그때 뭐 테이크마다 연기가 조금씩 다르게 디테일을 하기도 하고 한데 이제 완성본이 이제 나와보면 편집하시는 건 다 감독님들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난 이 장면에서 좀 연기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성본을 보니까 좀 편집에서 아쉬우셨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배우로서는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직접 연출도 하시고 편집도 해보시면서 내가 배우로서는 이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내가 편집도 해보니까 이게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 이런 좀 연출자로서 연기자로서의 좀 영화를 만들어 나감에 있어서 좀 차이점 이런 걸 느끼신 게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오정세 배우님께는 이제 아까 되게 좀 힘을 뺀 연기 이런 거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오정세 배우님 연기 보면 이미 충분히 너무 되게 그런 모습을 잘하고 계셔서 너무 개인적으로 좋아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작년에 그 하이파이브라는 영화에서도 저는 이제 그 종민이라는 역할이 좀 이제 약간 허당인 사범 역할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비슷하게 같은 사범인데 원베트 레프터나드의 그 베니시오 델 토로 배우랑 더불어서 제가 주변에 가장 올해 매력적인 사범님 두 캐릭터인 것 같다라고 많이 추천하고 다녔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사담이 길어졌는데 오정세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까지 되게 올해 연기 활동 하시면서 현역도 하시고 악역도 하시고 여러 배역 많이 맡으셨는데 앞으로의 이제 배우 활동을 하심에 있어서 내가 좀 이런 역할을 또 그래도 아직 못 해본 것 같아서 도전해보고 싶으시다거나 아니면 꼭 배역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런 영화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 장르나 어떤 특정 주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아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전 중학교 때 처음으로 이제 영화를 연출하고 출연한 그 학교 비디오반에서 만든 단편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홈비디오로 영화를 찍고 제가 출연하고 제가 연기를 하는 일이 생겼었는데 그때 이제 편집을 할 때도 사실 못한 거는 막 아쉬운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전에 그때도 이제 아역 배우로 활동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왜 저걸 잘렸지? 이런 순간도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연기가 아쉽다라는 건 그냥 스스로가 있었는데 다음엔 또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도 있었고 학교 들어와서 이제 단편을 찍을 때도 제가 출연하고 이제 연출했는데 그때도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그런 환경들 속에서 이렇게 했던 것 같고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좀 제가 좀 이상한 것들은 좀 쳐낼 수 있는
편집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조금 있어서 좋았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원본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연기들이 좀 사실은 좋아야 어떤 뭐 쓰일 때나 뭐 이렇게 편집을 할 때나 좀 할 때도 좀 도움이 되는구나 확실히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나중에 완성본을 누군가 만들어준 완성본을 보고 이렇게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겠구나 그냥 내가 잘하고 그 순간 후회가 없으면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사번님 올해 사번 2025년요 네. 사번님 제가 추구하고 바라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인물이나 캐릭터는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어떤 영화의 어떤 역할 이런 느낌의 역할을 꼭 난 언젠가 할 거야 이런 마음보다는 그러니까 2026년 이제 앞으로 나한테는 어떤 역할이 다가올까라는 설레임이 더 큰 것 같아요. 나한테 이런 역할이 다가왔네?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혹은 이런 역할이 다가왔네? 나 더 잘 넣을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앞으로 나한테 과연 어떤 캐릭터랑 어떤 작품들이 나한테 다가올까라는 설레임이 또 훨씬 더 크지 제가 어떤 역할을 막 쫓아서 어떤 걸 꼭 이뤄야 되겠다는 마음은 조금 작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원래도 없으셨어요? 예전에도? 저는 예전에 좀 그런 게 있다가 없어진 편이거든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마음이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다음 저 위에 베이지색 감사합니다. 일단 1부에서 너무 웃다가 또 2부 끝나고 나니까 엄청 뭔가 편안하고 위로받은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그게 좀 약간 오정세 배우님이 저희에게 선물해 주셨던 되게 많은 캐릭터들에서 봤던 연기 톤하고도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궁금했던 거는 특히 이제 그 2부의 충계와 같은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으시잖아요, 배우님께서. 그 시간을 견뎌내시고 예전에 백상 때 또 되게 감동적인 말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영화 속의 충길과 현격 또는 실제 이제 김충길 배우님이나 류현경 배우님께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혹시 해주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영화 속의 대사처럼 그냥 잠깐 한때 힘든 거다, 다 지나갈 일이 될 거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그런 상황들을 다 겪고 지금을 잘 살고 있으면 또 좋은 그런 인연도 만나고 좋은 작품도 만나고 또 좋은 뭐 역할도 만나고 하지 않을까 그 두 사람에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죠? 네, 저도 재밌게 봤는데 분명히 충길과 현경은 그게 뭐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분명히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장소에서 본인이 원하는 무언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감히 그냥 짐작 그냥 저는 그냥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 충길도 언젠가는 자기가 원하는 공간에서 원하는 어떤 무언가를 즐기고 있을 거다. 분명히 이런 작품을 통해서 조금 이제 관객들과 만나고 또 관계자분들과 만나면은 시간이 조금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정말 언젠가는 스스로 만족하는 어떤 나날들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그냥 응원해봅니다. 저 죄송한데 지금까지 질문 주셨던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아니 잠깐만 지금 그러니까 하나 둘셋넷다 6분 주신 거죠 질문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분 아니 제가 직원이 없어가지고 제가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6분, 네 맞습니다. 자 이제 4분 남았는데 이제 멀리 가볼까요? 저기 네, 저 뒤에 계신 분 한번 오늘 또 마이크 릴레이 이제 고생해주고 계신 분이 저희 오정세 배우님 매니저십니다. 죄송합니다. 저 그 오정세 배우님한테 질문 있는데 혹시 연출이나 감독을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네? 저쪽에서도 응원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저 한 10년, 20년 후에는 뭐 작은 영화, 단편 영화라도 하나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사실은 그 첫발 내딛기가 그러니까 용기가 안 생기고 사실은 제가 뭘 영화 작업을 많이 하긴 했지만 연출로서의 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아예 모르기 때문에 욕심만 있는데 그 욕심이 조금 쌓이다 보면 한 막연하게 한 10년, 20년 후에는 조그만한 저만의 어떤 작품을 또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기대됩니다. 저 출연시켜주나요? 그때 봐서 근데 너무 이렇게 구상은 해봤는데 구상만 되지 이게 첫발 내딛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더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나도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한번 만들고 싶다 해서 써보기도 하고 뭘 해보기도 했는데 그 뼈대 만드는 게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한번 도와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오정세님께서 네. 네. 지금 도와주시고 계신 분은 오정세 배우님의 매니저십니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요. 그 오정세 배우님께 약간 황당하고 귀여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극 중에서 그 이제 무건한테 고백을 받잖아요, 춘길이. 혹시 오정세 배우님이 고백을 받는 자리에 계시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지가 궁금하고. 동성에게요? 그쵸. 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상황은 민재에게 이제 현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오정세 배우님이 그 민재 역할의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어떤 말을 해주실지, 똑같이 또 고백을 하실지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거 말씀하신 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이게 대본이 없는 영화인데 대본이 없는 영화라고 생각 안 하고 이제 보신 분들은 제가 약간 공주병 걸린 줄 알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민재도 고백을 하고 자꾸 예쁘다고 하고 현경 누나 예쁘지 이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 공주병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대본이 없었던 영화고, 제가 이제 뭐 공주병 이런 건 아니고 그 민재 같은 상황도 이거 약간 이렇게 틀어보면 이제 춘기를 욕하면서 나한테 약간 그런 거를 해보면 어떠냐 이렇게 해서 좀 발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런 적 있나요? 저도 제가 어떻게 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방금 해봤는데 안 떠오르고, 저도 과연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합니다. 예. 이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그 뻘쭘함의 공기가 참 많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 상황을 모면하고 아니면 해결하고가 아니라 이 영화에 많이 담겨 있는 그 불편한 공기가 그 씬을 지배하지 않을까. 그냥 어떤 내가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상황, 그런 그림이 이제 떠오르는데 제가 해결은 못할 것 같고 당황스러울 것 같고, 실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되게 당황스럽고 상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고 그러네요. 네. 민재였으면 어떻게 했을지, 고백을 할 건지, 저한테 공주병이라고 또 하실 건지 그것도 잘 모르시겠죠. 마음이 있는데 같이 출연한 동료가 저한테 뭐야? 고백을 해서 제가 "헉, 고백을 하는 거야 걔가. 응? 걔 맨날 그러지. 네, 동조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네. 그 마음을 조금 비치지 않을까 네. 비슷하게. 예. 네. 그 실례지만 MBTI가 어떻게 되세요? 궁금해가지고 갑자기. INFP. 아, INFP시구나. 알겠습니다. 자, 다른 질문. 저 가운데 모자 쓰신 분에게 이제 아니요 이제 한 분 더 남으셨어요. 지금까지 9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잘 봤고요. 저 오정세 배우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저 왜 안 불렀냐고 여쭤보셨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결혼하지 마, 이혼하지 마 이거 만들 수도 있다고 하셨어가지고 혹시 출연하시게 된다면 어떤 역할 맡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약간 무거운 역할도 되게 잘 어울리셨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류현민 배우님한테는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춘길이 고백하기 전에 혹시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없었는지 약간 저 같은 경우는 관심 없는 사람이 고백하면 뭐라고 떠들든 안 들어보거든요, 여기에. 근데 3개월 동안 그렇게 고민을 굳이 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나중에 마음이 바뀐 거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데 고백을 받았으니까 좀 괜찮나 고민을 했던 건지 궁금합니다. 전 현경 입장을 얘기하자면 사실 춘길이가 고백했을 때 저랑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막 불편하지만 너무 재미있는 상황이고 또 웃기기도 하고 그리고 얘랑 말하는 게 너무 또 재밌고 그리고 막 싫지만 계속 같이 있으면서 뭐 이렇게 재밌는 공기들이 이제 있잖아요. 계속 웃고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이런 게 재밌으면서 얘 왜 이래 하는 마음이랑 같이 되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 춘기를 생각하면서 뭐 3개월을 지내진 않았던 것 같고 3개월 이후에 이제 저가 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고 나서 부산에서의 어떤 그 김일두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저런 식의 말을 아니면 음악을 들려줄 사람이 있나? 실제 자신의 감정을 그런 사람이 있었나 하고 떠오르게 됐던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근데 그 떠오른 순간에 실제로 만났고 이래서 저는 좀 그게 운명인가?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여졌던 것 같고 실제로 제가 이거 딱 끝나자마자 2편을 결혼하지 마, 이제 청혼하지 마 뭐 이런 걸로 하려고 기춘기 씨한테 여쭤봤는데 거절을 했습니다. 다른 새로운 여성분에게 계속 고백을 하겠다고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정세 배우님이 출연해 주실 의향이 있나요? 다음 영화예요? 네. 그럼요. 근데 개인적인 욕심은 어떤 영화든 어떤 큰 롤 말고 사실은 배우가 부담감이 없으면 연기가 자유로워지거나 편하거나 이제 좀 릴렉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건이처럼 뭐 더 소소한 역할이라도 그러니까 오빠 이거 영화로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런 톤의 어떤 부담 없는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좀 편한 마음으로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작은 역할은 언제든지 2시간 전에만 연락 주시면 꼭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한 분 나오셨는데 배우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여기. 손 한번.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영화 보면서 눈물 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두 분께 각각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감독님께서 그 마지막 장면에 춘길한테 어떤 운명적인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어쩌면 춘길이 두 번째 고백을 했을 때 받을 의향이 있었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세 배우님께는 그 마지막 장면을 그 상황을 부여받았을 때 어떻게 마지막을 장식하셨을지 좀 궁금합니다. 두 번째 고백을 했을까요? 춘길이가 새로운 여자에게 자꾸 고백을 하는 분이셔가지고 농담이고요. 그 두 번째 고백을 하면 받아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산이고
그럼 한번 잘해볼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영화를 찍었습니다. 네. 둘이 티셔츠 같이 입고 대화하는 씬에서 제가 충길이었다면 바닷가 바닷가는 그냥 걸어오는 둘이. 네, 뭔가 그 마지막에 두 번째 고백을 하는 것처럼 마음을 내렸을지 아니면은 그냥 말 없이 끈적하게 바닷길을 걷다가 끝내셨을지 배우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저는 어떤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은 사실은 욕심을 더 내려놓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욕심이 있더라도 좀 길게 형경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소진되었지만 정말 이거는 꼭 물어보고 싶다, 아니면 얘기는 꼭 하고 가야겠다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기 여기도 계시고 여기 이렇게 세 분 더 계신데 한번 차례대로 한번 마이크를 드려보겠습니다. 영화 잘 봤고요. 좀 약간 진부할 질문이기도 한데 두 분에게 좀 공통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제가 두 분 다 좋아하는 배우라서 각자 배우마다 이렇게 영화는 이런 거다, 좀 배우란 건 이래야 된다,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좀 한 문장씩 해가지고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런 건 없다라고 한 문장으로 그런 건 없다, 정해진 것은 없고 제 영화를 보면 더 느껴지지 않으세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너무 뭔가 예측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영화로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 하신 분들처럼 이런 것도 영화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영화라는 건 되게 열려 있고, 배우라는 직업도 굉장히 이제 한정적인 게 아니라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다라는 생각에 그런 거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영화는 그냥 아주 멀리 있는 그냥 그냥 막연한 꿈, 이렇게 잡고 싶은 꿈, 어떤 저 멀리 있는 꿈이었었는데, 그게 그냥 제 주변에서 좀 꿈이랑 같이 놀고 있는 듯한 느낌? 가까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영화는 되게 멀리 있었다가 제 주변에서 맴돌면서 저랑 같이 놀고 있는 어떤 단어이고요. 배우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잘 모르겠는 것. 아직까지도 모르겠는 것. 하지만 알고 싶지만 알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데 많은 배우들이 그렇지만 하여튼 이렇게 어떤 방법들은 다 다양하긴 하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정서적인 어떤 마음이 됐든 머릿속으로의 어떤 거가 됐든 좀 그냥 만만하지 않은 작업으로 많이들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작업을 하는 직업의 사람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없다라는 게 어쨌든 다양하다는 그런 의미의 포함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들마다 다 다양하게 배우라는 직업을 생각할 수 있고 정의 내릴 수 있고, 영화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네. 그리고 아까 그 뒤에 계신 분들, 이건 다 소진된 거 아시고 계시죠? 네네. 일단 영화를 보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영화에 나오는 그 되게 멋있는 그런 남성상의 배우는 나오지 않았는데, 중간에 이제 타로를 보면서 뭐 괜찮은 남자 있나요? 이렇게 막 대화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의도된 어떤 설정인지가 사실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처음에는 춘길이에게 마음이 없다가 나중에 마음이 생긴 이유가 사실 그 가정 안에서 겪은 어떤 그런
약간 그 무례함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되게 상대적으로 너무 큰 차이에 어떤 무례함을 겪다가 그 어떤 또 다시 새로 친절함을 나에게 호감을 주고 또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조금 열린 것은 아닌지 사실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고등학교 동창인데 늘 응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경기여고. 네, 맞아요. 우와, 감사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우와. 네, 감사합니다. 그 타로 같은 장면은 어쨌든 현경이 그 춘길에게 일부 마지막에 그냥 다 지날 일이야. 그냥 호감 정도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한 것도 사실 그 현경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감정이라는 게 뭐 믿지 않는 뭐 또 영원할 수 없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장면이었거든. 사실 춘길한테 선을 긋기 위한 장면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사람을 만나기 좀 힘든 느낌이야. 영원한 건 없거든. 이렇게 말하는 느낌으로 얘기를 한 거였고, 그 타로를 보러 가서도 이제 사실 뭐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영원할 수 없잖아요. 뭐 이런 걸로 이제 얘기를 막 그 타로 스님을 잡돌이를 했는데 남자들은 왜 그래요? 이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도 다 현경의 어떤 과거의 그런 내면에 있던 그 마음들의 연장선상이 아니었나.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런 와중에 나한테 그렇게 되게 순수하게 정말 마음을 내어주고 그 김일두 선생님의 노래처럼 그렇게 마음을 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었나? 춘길이 떠오르고 뭐 이런 상황의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정말 춘길이에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네. 어떤 무례함을 그쵸, 계속 겪다가 그러니까 네네네. 사실 실제로 또 더 많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 일을 겪다가 이제 그냥 그 춘길의 어떤 그런 친절함이라든지 네, 그런 호감 그런 게. 때문에 그걸 착각하신 건 혹시 아니신가? 착각한 거죠. 그죠. 완전 착각한 거죠. 부산이고 또 막 어머 이거 운명 아니야? 막 이런 네, 착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착각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좀 그 나름대로 좀 좋은 그게 아니었나. 저희 영화상에서 좀 좋은 에너지 서로 간에 그런 게 주고받은 에너지 그런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까 여기 안경 쓰신 분 다 소진됐지만 정말 궁금하다 하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질문 듣고 이 영화를 어떤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나요? 이 영화요? 원래 그 제가 그 개봉을 12월 17일로 한 이유가 아바타도 개봉하고 굉장히 많은 수입 영화들이 12월에 많이 몰리고 사실 한국 영화 그걸 의무적으로 틀어주는 기관도 아니고 해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제가 꼭 12월 17일로 그 만들고 싶었던 이유가 연말에 뭐 연인이나 혹은 또 가족이나 이렇게 좀 극장에 와서 재밌고 좋은 에너지를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연말에 그런 따뜻한 기운들 그리고 혹은 또 쓸쓸한 감정들 이런 복합적인 것들을 좀 같이 이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했는데 네 그런 이렇게 연말에 그런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혹은 혼자 오신 분들도 운명을 만나지 않을까 뭐 이런 컨셉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랬습니다. 네. 고백하기 직전에 사람들이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이 영화를 보고 고백하기 직전에 나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하면 큰일 나겠구나 라는 사람이 있고 그래 결국은 고백을 해서 또 사랑을 쟁취해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그 춘길 씨는 계속 습관적으로 고백을 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어떻게 고백을 하냐 이랬더니 계속 말을 돌려가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저 영화에서 보면 계속 말을 돌리면서 이제 많이 편집된 장면도 많지만 아무튼 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시간이 좀 다 되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정세 배우님 또 본인 앞으로의 계획이나 또 어떤 관객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세요. 먼저 저희 현경 영화 고백하지 말게 시간 내어주셔서 이 공간 채워주셔서 그리고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현경이 다음 영화, 다음 드라마 뭐가 됐든 작품 또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2026년에는 다른 것들도 이루시면 좋겠지만 항상 건강 챙기시는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화 재밌으셨다면 CGV 관람평, 네이버 관람평, 또 인스타 태그 많이 걸어주시고 재미가 없으셨다면 그냥 좀 영화라는 건 참 다양하지 그러면서 웃으면서 잘 집에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